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금양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원래 제가 금양을 담당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금양을 오늘 좀 다 정리를 했거든요. 뭐 기존부터 체크는 하고 있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는데 오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2024년 사활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이 금양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총정리를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양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금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양이 이제 뭐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 보고서 이 계속 영업이익에 이 계속 사업에 있어서 기재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재 아닌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물론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하셔서 많이들 찾아보셨겠지만 확실하게 좀 정리된 글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이랑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 오늘 함께 체크를 해볼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하다가 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조금의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댓글란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은 다 제외를 시켰고 거의 팩트체크된 부분들 그리고 좀 이건가 아닌가 좀 아리까리한 내용들은 IR 담당자분과 통화를 진행을 해서 그 확인을 받은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마인드맵으로 좀 만들어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업 관련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업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원래 2차전지 기업이 아니라 발포제를 만드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매출의 99.97%가 발포제에서 이제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화학 발포제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나 이 고무 같은 물질이 투입이 되면서 이 스펀지 등을 만드는데 해당 분야는 금양이랑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과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화학 발포제 시장이 현재 정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포제 평균 가격 자체가 27.8%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 발생이 좀 부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좀 보시면은 2차 전지리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이 발포제 역시 97억 원에서 마이너스 60억 영업 적자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2차 전지 매출이 0원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해당 내용은 제가 그 IR 담당자 분이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발포제 사업의 매출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게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 1,000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발포제 사업 쪽에 매출에 포함을 시켜서 이 2차 전지 쪽에는 매출이 0원으로 잡히는 게 맞다라고 IR 담당자 분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21700 배터리는 현재 700만 셀 공장 준공을 진행을 했고 매출을 위해서 생산된 이 셀을 활용해서 현재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생산은 현재 700만 셀, 본사에서 이제 700만 셀 공장을 준공을 하고 인허가를 지금 완료해서 사업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본사 쪽에 있는 거고, 기장 공장을 현재 짓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4695 배터리 쪽을 이제 지려고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현재 24년도 10월 말 양산을 시작을 해서 25년도 3월 달에 생산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3억 셀 규모라고 해요. 규모 자체는 3억 셀인데 우선은
1억세를 1차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총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억셀 기준을 먼저 잡고 그 이후에 이제 2억셀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최대 3억셀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를 한 6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 중인 회사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MOU 형태를 맺은 회사가 9개 정도 있고 NDA를 맺은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MOU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협약에 이제 취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나와야지만 사실상 실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이 금양이 기술력이 좋더라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처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 금양의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쪽을 제외하면은 이제 리튬 강산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콩고 쪽이랑 몽골이 있습니다. 일단 콩고 쪽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총에서 이 류광재 회장님이 답변을 진행을 하신 내용인데 이 시추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이제 세 곳에 공인된 나라 기관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매장량 등을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2년 남았죠. 2년 동안 이 성과 없이 기다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석이랑 이 휘토류는 2024년에 매출을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발포제 제외를 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이 금양은 2024년에 설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024년에 최소한의 매출이 나와줘야지만 자금 조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좀 쉽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금 얘기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몽골 쪽을 보면은 몽골은 이제 사업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IR 담당자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주총에서 대표님이 얘기한 거로 보시면 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화 통화를 좀 많이 받으셨는지 제가 오늘 처음 전화했는데 여러 번 전화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2024년도에 매출액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6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도, 2026년도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뭐 4,600억, 1,800억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텅스텐은 시장에 내어놓으려면은 이 6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40% 정도라고 해서 이 함량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5월에서 6월 중으로 이 정품 65%를 현재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2024년도에 매출을 4천억을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1,600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함량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5월, 6월 중에 이 정품을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5월, 6월 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면은 5월이랑 6월 달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아니면 뭐 캘린더에 적어 놓으시다던가 이렇게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금양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 리튬 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체가 없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할 거고 제가 해당 종목을 좀 담당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팩트를 좀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 일정이 늦어져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2024년 매출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단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5월, 6월 중에 이 정품까지의 이 함량을 끌어올리고 65%까지 끌어올리고 얘기했었던 이 매출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800억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2024년 하반기에 개발 허가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몽고 출장 후에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몽고 출장 갔다 오신 후에 또 뭔가 이 업데이트된 부분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변수가 늘 있음을 참고해달라. 이게 사업도 그렇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무조건 맹신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을 숙제, 즉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내가 투자했던 그 가능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현황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패스를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자금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 주식 처분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을 진행을 한 거죠. 현재 2023년도 5월 22일에는 2차전지 공장 증설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인해서 100만 주를 처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거는 100만 주를 처분했는데, 이거는 이제 몽골 쪽 유상증자 납입 으로 인해서 그리고 2차전지 기장공장 설비 자금 조달 때문에 100만 주를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20만 주는 SM랩 지분 인수 때문에 이제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각을 진행한 후에 남은 자기 주식 수를 보면은 현재 12만 주 정도 남아 있네요. 12만 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의 자금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양 오너 지분 100%의 이 비상장 회사 두 개의 금양 주식 처분으로 인해서 이 블록딜을 진행을 한 거죠. 이게 이제 KJ 인터내셔널이랑 그리고 KY 에코 이렇게 두 개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에서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2,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170만 주랑 116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현재는 75만 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4월 3일날 최근에 이제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2,430억 원의 자금을 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대주주 지분 매각 제외하고 이제 자사주 매각이랑 그리고 이제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확보한 게 3,900억 정도입니다. 3,900억을 확보를 했지만 현금성 자산은 394억 원에 그쳤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밑에 내려가서 유동자산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동자산 연결회사 기준으로는 927억 원이지만 당사 기준으로는 668억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유동부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4,24억입니다. 4,024억인데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내에 갚아야 할 금액이 현재 4천억이 넘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현재 크게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필요한 자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올해 필요한 자금이 유동부채가 4,024억이에요. 유동부채인 4,024억에서 유동자산인 668억 아까 있었죠. 유동자산을 제외를 하면은 3,356억 원입니다. 이게 현재 부채죠. 그리고 대표이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2,4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926억 원의 부채가
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동 부채 중에 2103억 원은 이 대주주 100%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만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현재 이 연장 전 만기일이 24년도 10월이었는데 이걸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서 만기를 연장을 하게 되면서 2025년으로 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해당 자금은 제외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177억 원. 최종적으로는 1177억 원의 이 현금 자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땅값, 그리고 광산, 설비 대금 등의 이 잔금 등을 치르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510억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나가야 되는 돈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금 확보를 이루어낸 상황인데 일단은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기장공장 투자 금액이 6천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설비를 넣는데도 5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년 7월까지 1조 규모의 이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을 또 어떻게 땡겨올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회사 입장, 이 자금 유치에 따른 회사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금 유치에 따른 회사 입장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곳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주총 이후에 해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유상증자는 확답을 해드릴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자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고 이 CB 같은 경우 이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ADR은 발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ADR이란 이 미국 국적이 다른 기업이 자국에서 이 발행한 주식 중에 일부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서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 우회상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IDR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해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확률성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3자로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유상증자 또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주주 지분이 현재 37%죠? 35%인가? 35%인가 37%인가 그럴 거예요. 35%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존 주주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려면은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5%가 넘기 때문에 돈이 이쪽에서 이제 대주주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 35%가. 근데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사주 매각이랑 그리고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양지분 매각이랑 해서 땡겨올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3자 아니면은 진행을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가 이 유상증자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가 아닌 신규로 이제 땡겨 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무증을 함께 때린다라던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는데 사실 이거는 악수죠, 악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악수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때렸을 때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 그리고 CB는 가급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인데 현재 이 대표가 이제 30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어려운 게 이미 주담 잡혀 있는 게 좀 많아요. 주식담보 잡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전환사채를 진행을 하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담보를 이제 더 잡아야 되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면은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분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걸 감안해서 전환사채는 가급적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자금 조달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2024년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매출 발생. 이 매출 발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거죠. 광산 쪽 광산 쪽 이제 매출 발생이고, 광산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자금 확보를 하는데 좀 더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에서 6월 달에 이제 그 65%까지 이 정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상반기 내에 그 목표치를 이뤄내놓고 하반기에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영상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주가 상승을 강하게 고점까지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받는 시점에서 13만원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실 조정을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감사보고서 이슈도 있었고 대주주 지분 매각도 있었고 이런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받았을 때 어디까지 일단 조정을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저항을 받던가 아니면은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0만 1,000원대거든요. 최소한의 10만원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리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진입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진입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작정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양이 벌려놨던 일들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투자 시기를 좀 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금양 좀 정리를 해드렸고,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상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메리츠 쪽은 이제 순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 맥커리 증권이랑 JP모건, CT 그리고 UBS 증권,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등등 이 외국계 증권 쪽에서의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6개월 기준으로 좀 살펴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최근 주가가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메릴린치랑 UBS 증권에서도 매수 물량이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 물량이 나온 거라고 치고는 JP모건 서울에서 6만 7천 주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3만 주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급은 바로 외국인 자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에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분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